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되면 중국은 그때 대만을 침공하라며 초대했다 라는 게 여기 보이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물론 이 제목이 좀 자극적인 면이 없지 않긴 한데 그렇다고 크게 과장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한 트럼프는 대만 상황에 대해 대략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은 우리 미국으로부터 9,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은 고작 68마일 옆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게다가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줍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또 대만은 그동안 반도체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미국은 그런 대만을 위해 그냥 공짜 보험회사처럼 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역시 우리 똑똑하신 트럼프 형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여기에는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혼돈이라는 아버지신과 협상이라는 어머니신 사이에서 태어난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되는 정말 극악의 협상 상대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머리가 엄청 좋을 뿐 아니라 언변도 기가 막히게 뛰어납니다. 저 아저씨가 그냥 관종짓하고 갭 투자 잘해서 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무엇보다 협상의 신입니다. 그런 트럼프가 그냥 대놓고 쌩 거짓말하는 것과 함께 가장 잘 쓰는 전략이 바로 아주 정확한 팩트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일부러 엄청나게 중요한 또 다른 팩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은 바보도 아니고 공짜 보험회사 역할을 할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이든 할아버지가 그동안 이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 밖에서 난 자식, 마치 아픈 발가락처럼 너무도 소중한 숨겨둔 아들처럼 미국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지켜주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그건 대만의 TSMC라는 전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바이든은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을 당하든 아니면 외계인에게 침공을 당하든 정말 눈꼽만큼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전 세계 최고 선택적 욕심쟁이 트럼프의 경우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이제 미국은 대만 안 지켜줄 거라고 다짜고짜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지금 휴전선 넘어 쓰레기 담은 풍선 선물들을 날려보내고 또 이쪽에서는 그 답례로 선전 랩을 틀어주는 매우 기이하긴 하지만 딱히 공포가 느껴지지 않는 우리 한반도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실 내일 당장이라도 중국의 대규모 침공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바이든 할아버지만 믿고 안심하고 있던 지금 대만의 상황은 이웃 홍콩이 오버랩되면서 패닉을 넘어 거의 울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마치 거대한 리트리버 한 마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도자기가 잔뜩 진열되어 있는 박물관 안으로 뛰어들어가 모든 걸 다 와장창 부수며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똑똑한 머리에서 계산된 정교한 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상 게임으로 예를 들면 실제로 트럼프는 절대로 중국이 그냥 곱게 대만을 꿀꺽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동맹이나 글로벌 기후 정책 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추상적인 이념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경제, 그것도 미국의 경제이고 사실 그 방법이 좀 거칠고 괴팍해서 그렇지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엄청난 찐 애국자인 그는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전 세계에서 압도적 최강국이 되도록 만들어 그의 캐치프레이즈인 마가처럼 다시 미국을 절대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이자 꿈인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먹게 되어 대만의 TSMC가 중국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아예 미국 반도체 및 첨단 산업의 미래를 중국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에 중국 싫어하기 대회가 있었다면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뽑혔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인 트럼프가 또 이번에 백악관에 돌아가자마자 중국 수입품의 관세를 무려 60%나 때리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그가 절대로 그렇게 중국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가 어째서 그런 폭탄 발언을 한 것인가 하면 바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앞으로도 벌어들일 대만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은 그 트럼프식 갱스터 협상 전략을 시작한 것으로 일단 그는 절대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짜 억지스러운 조건으로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공포감을 조성한 다음 이후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결국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며 또 실제로 그쪽으로는 천재적인 재능에 더해 수십 년의 경험까지 두루 갖춘 일종의 협박 장인입니다. 아마 그는 바이든이 대만과 사이좋게 지내며 대만 TSMC의 도움을 받아 미국 첨단 산업의 반도체 공급이 끊기질 않도록 관리하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마 중장기적으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그걸 아예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침공의 공포를 일부러 극대화시켜 아예 처음부터 대만을 길들이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내를 알았거나 몰랐거나 앞으로 대만의 운명은 사실 트럼프 손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 진짜 제갈 공명 같은 끝내주는 협상 전문가가 있지 않는 한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상황은 진행되고 또 그 결과 역시 그게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든 아니면 엄청난 방위비든 트럼프가 목표했던 대로 이뤄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거기에는 트럼프의 뛰어난 협상력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는 대만 편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맹도 없고 또 그렇다고 중국의 침공에 대항해서 아니면 트럼프의 이런 강압적인 협상 압박에 맞서며 대만을 위해 나서줄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대만이 그동안 신처럼 떠받들며 맹종해왔던 방파제 역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만을 도와주기는커녕 트럼프의 행동대장이 되어 미국을 도운 후 그 열매를 미국과 나눠 먹으면 먹었지 대만을 돕기 위해 미국에 맞서며 싸울 확률은 앞으로 우리에게 수지 같은 예쁜 여자친구가 생길 확률만큼이나 정말 완벽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약 일주일 사이에 그동안 좀 조용했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대만이 중국 침공에 대비한 방어 훈련을 한 것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내고 있는 반면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파악한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이게 약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이전의 분석과는 다르게 빠르면 거의 약 일주일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내놓아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 대만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최근 이런 분위기에 맞춰 하나의 중국이라는 모토를 재차 천명하며 보다 강력해진 대만 침공 예비 훈련과 함께 대만을 더욱 무섭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쩌면 실제로 조만간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하는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표 대만 보호 커튼은 이제는 이미 걷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데다 그 속내야 어떻든 간에 트럼프도 저렇게 중국에게 너네 할 거면 빨리 하라며 마치 허용하는 듯한 유혹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중국은 지난 만 3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며 이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을 해도 이에 관계가 있었던 미국 외 딱히 다른 주변국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오늘날 국제 정세 역학을 직접 목격해버렸고 또 서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외 폴란드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토국들이 그나마 지원을 했던 우크라이나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대만의 경우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 어떤 나라도 대만을 위해 나서줄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요소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곧 있을 미국 대선 그리고 모두의 예상처럼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직후 벌어질 그 혼돈의 트럼프 천하 시즌2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종식과 미국의 나토 탈퇴 그리고 사우디와의 관계 재정립 등 굉장히 많은 굵직한 변화들이 벌어질 예정이지만 어쩌면 바로 이 중국의 대만 침공 사건이야말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쟁이 조만간 아시아에서 터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뜨거운 감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전 세계의 외교 관계와 국제 경제 역학이 아예 그 판부터 완전히 뒤집혀져 새로 짜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그 혼돈 속에서 승자가 되어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커다란 힘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나라들도 있을 것인데 부디 우리나라가 그 역대급 대혼란의 폭풍 속에서 최고의 외교력과 현명함을 발휘하여 부디 무사하고 승자로 남아주길 기원합니다.